무극담노 종신기 천마편 제59화 음모 그리고 주아인마 첫 번째 이야기. 마침내 신교의 태양절이 다가왔고 신교 마가들의 전통에 따라 하루 전날에는 대종가와 신교의 12기둥인 12마가를 중심으로 연회가 만마대전에서 진행되는데, 이 연회는 어떤 경우라도 반드시 12마가의 가주와 소가주들이라면 연회에 참석해야 했다. 물론 이 연회에는 신교의 지도부인 장로원의 12장로들, 원로원의 6원로들도 참여했으며, 이 태양절의 주인공은 언제나 화령신과 대종가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대종가의 가주와 자녀들, 그리고 신교의 제사와 의례를 담당하는 대신녀도 이 연회에 참석하였으니, 대신녀가 만마대전의 연회에 참석하자 대전 안에는 그녀의 존재감이 가득 찼다. 그녀는 매우 아름다울 뿐 아니라 신교의 의례와 제사를 담당하는 신령한 존재로, 그녀는 신교 내에서 대종사 못지않은 상당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녀는 단상에 올라선 후 조용히 연회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음성을 높였다. 자, 여러 마가의 가주들과 소가주는 주목하세요. 대신녀의 말에 장내는 조용해졌고, 오늘은 신교의 중요한 의례인 태양절을 앞둔 날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곳에서 모여 서로의 축복을 나누고 신교의 힘을 결집합시다. 대신녀의 말에 따라 대종사와 12마가의 가주 및 소가주, 장로원과 원로원의 주요 인물들이 각자의 자리로 착석했다. 이들은 각자의 역할과 목적을 위해 이곳에 모였지만, 오늘 밤은 신교의 연례 행사인 만큼 함께 모여 화합을 보여주는 날이었다. 다만 대부분 이곳에 모인 구성은 얼굴이 지대한 긴장감이 넘치고 있었으며, 한편 지역은 마계촌에서 무엇을 하는 것일까? 한편 류지역은 마계촌에서 연회의 상황을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대종사에게 보고한 대로 신교 내부의 배신자들과 외부 세력 간의 연계를 파악하기 위해 철저히 조사했다. 하지만 태양절 연회 동안 마계촌에서 발견한 단서들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만 했다. 자칫 실수하면 타초경사에 우를 범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마계촌은 태양절을 앞두고 조용했지만 긴장감이 감돌았다. 마을 여러 구성원은 류지역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비록 연회에 참석할 수 없었지만 마계촌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려 했다. 지역은 주변을 살피며 자신에게 협력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고 있었다. 그는 신뢰할 수 있는 몇몇 동료들과 함께 마계촌 내외의 인물들을 관찰하며 수집한 정보들을 분석했다. 그의 목표는 신교 내부의 배신자들이 태양절 연회에서 어떤 행위를 할지, 그리고 이들의 배후에 어떤 세력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얻은 정보들을 토대로 앞으로 벌어질 가능한 모든 상황을 머릿속에 그리며 계획을 세웠다. 배신자들이 어떤 행동을 취할지 알 수 없었지만 류지역은 그들이 태양절 연회를 활용해 신교의 안정을 해치려 한다는 것을 쉽게 예측했다. 그는 그들의 움직임을 미리 차단하고 대비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날은 점차로 석양으로 물들었고, 지역은 처소에서 나와 본인의 처소 앞 작은 정원을 배회했다. 조금은 불안하군. 아무래도 오늘은 매우 긴 밤이 될 것 같은데. 후유. 지역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고, 그런데 나를 감시하는 녀석은 오늘도 오려나? 도대체 지역이 말하는 녀석의 정체는 누구인지. 나는 그동안 녀석이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녀석이 행동하기 전에는 그대로 두었다. 하지만 오늘은 모든 것을 매조짓는 날이니 슬슬 녀석에게 미끼를 던져볼까? 후후후후. 녀석들, 나의 가는 길은 만천과인이라. 내 놈들은 하는 일을 하거라. 하지만 나는 하늘을 가리고 바다를 건널 것이다. 후후후후.
지역의 얼굴은 점차로 황금 미소를 짓고 뒤돌아서서 천천히 걸어가 본인의 처소로 들어갔다. 그는 처소로 들어가며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길 준비를 했다. 지역은 사흘 전부터 자신을 감시하는 인물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이를 이용해 배신자들과 그 배후 세력에 대한 진실을 파악하려 했다. 그동안 그의 움직임을 감시하며 배신자들이 그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내실 안을 둘러보며 자신이 필요한 물건들을 챙겼다. 대종사에게 받은 혼원보패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그 효력을 마음속으로 떠올렸다. 이 패가 류지역에게 어떤 권한을 부여하는지는 분명했지만 그가 배신자들을 밝혀내는 데 있어서 이 패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였다. 그는 창가에서 밖을 조심스럽게 내다보았다. 주변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침묵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제 지역은 자신의 침상으로 걸어갔으며 그 침상 위로 올라가 가부좌했고 지역은 천천히 두 눈을 감았다. 또한 그는 온기행공을 시작했으니 그리고 서서히 무아의 세계로 빠져들었다. 그런데 지역이 내기를 일으켜 운기운공하여 소주천한 후 대주천으로 접어들 때 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 지역이 운기조식할 때 그의 내실 문틈에 검은색 연기가 스멀스멀 피어났고 잠시 후 침상 발밑에 검은색 연기가 가득했다. 그리고 이 연기는 점차로 지역의 침상 높이로 차올랐으나 그는 운기조식을 멈추지 않았으니 보통 무림의 고수들이 운기행공을 할 때 이를 억지로 멈추거나 제어할 경우 임독 양맥으로 흐르는 내기가 역행하여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죽거나 조화인마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지역은 침상 위에서 가부좌한 채로 자신의 내기를 통제하며 대주천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는 몸 주위에 퍼지는 검은 연기를 인식했지만 운기조식 중인 상황에서 억지로 이를 멈출 수 없었다. 내기를 역행시키면 그의 생명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었으므로 지역은 연기가 자신을 완전히 덮을 때까지도 본인의 수행을 멈추지 않았다. 그 사이 검은 연기는 더욱 짙어졌고 마치 무형의 망처럼 지역을 둘러싸기 시작했다. 연기의 배후에는 그의 움직임을 조심스럽게 감시하고 있던 인물이 있었다. 그 인물은 지역이 검은 연기에 의해 조화인마에 빠져 무력화되기를 기대하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가? 이 마력이 담긴 연기는 지역에게 아무 영향을 미칠 수 없었는데 지역은 운기조식을 완전히 마친 후 그는 두 눈을 천천히 떴다. 그의 눈에는 황금빛 이체가 스쳤으며 냉철함이 담겨 있었고 침상에서 천천히 일어났으며 지역은 아무렇지 않은 듯 손을 들어 내실에 있는 탁한 기운을 몰아내기 위해 내기를 일으켜 순환시키기 시작했다. 검은 연기가 그의 움직임을 방해하려 했지만 지역의 기운에 의해 연기는 점차 흩어지기 시작했다. 스스스스스스스스. 이제 검은 연기는 흔적 없이 사라졌으며 그 순간 지역은 한 번에 침상에서 뛰어내려 내실의 출입문을 열고 빠르게 밖으로 나왔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고 또한 자신을 감시하는 인물을 바로 찾아냈으며 지역은 호련히 사라져 그 인물이 숨어있던 자리에서 갑작스럽게 나타났으니 이에 미지의 인물은 지역의 강력한 기운에 놀라 뒷걸음쳤다. 너였구나? 지역은 냉정하게 말했다. 내가 이 마귀를 내보낸 주범이었군. 녀석, 내 배후에 누가 있는지 알아내고야 말겠다. 그 인물은 놀란 표정으로 뒤로 물러나 공중으로 비상하며 신법을 전개하여 달아났으나 역시 지역도 망설이지 않고 단호하게 여의팔보관섬 중 선보를 밟으며 따라갔다. 또한 신비의 인물은 지역을 따돌리려 했지만 그의 기운은 이미 지역의 기세에 압도당한 듯했다. 내가 나를 감시하고 있었는지 알겠다. 지역은 그를 단숨에 제압했고 그는 지면으로 떨어져 내리며 바닥에 뒹굴었다. 지역 또한 지면으로 내려서며 말했다. 너와 너의 배후가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 그리고 그들이 신교에 어떤 해악을 끼치고 있는지 모두 밝혀낼 것이다. 이제 얼굴에 두건을 벗어라. 마사자 마덕.
지혁은 넘어져 있었던 인물을 보며 엄중하게 말했는데, 허허, 마사자 마덕이라니. 그는 얼마 전 지혁의 선처로 이곳 마계촌에서 살게 된 유괴의 인물. 진마부의 대주요, 집법사자의 신분으로 있었던 인물이 아니던가. 류지혁의 냉철한 시선이 마덕에게 닿자 마덕은 주저하며 천천히 두건을 벗었다. 그의 얼굴에는 배신과 혼란의 표정이 가득했다. 그는 한동안 류지혁을 노려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소마공자, 내가 나를 이렇게 쉽게 찾아내다니 놀랍군. 하지만 난 나의 배후와 그들이 원하는 것을 밝힐 수는 없어. 어떠한 경우라도 내 녀석에게 나의 진정한 의도와 내 주인의 의도를 이야기할 의사가 없거든. 류지혁은 그의 말을 듣고 경멸의 미소를 지었다. 마덕, 너는 이미 자신의 운명을 결정했다. 너의 배우가 어떤 자들이든지 간에 내가 이곳에서 저지른 일들을 반드시 밝힐 것이다. 마덕은 그의 말에 비웃으며 답했다. 류지혁,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내 배우는 신교의 깊은 뿌리에 닿아 있으며 그들이 내 뒤를 지키고 있다. 내가 격하게 나를 추궁해도 그들의 힘에 맞서지 못할 것이다. 흐흐흐흐. 그러니 나를 순순히 보내줘라. 이미 대세는 기울었어. 류지혁은 그를 경계하며 천천히 다가갔다. 내 배우가 누구든 그들의 힘이 얼마나 강력하든 나는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 그리고 너의 배우를 제거할 때까지 나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지혁의 두 눈은 붉은 눈이 되었고 총각이 못되어 붉은색 광채가 번쩍였다. 이에 마덕은 심저에서 큰 공포심이 몰려왔고 오금이 저려와 그의 눈을 피하며 고개를 저었다. 으아. 소마공자, 넌 이해하지 못해. 그들은 신교의 깊은 곳에 뿌리내려 있고 우리의 모든 계획은 그들의 통제 아래에 있다. 내가 어떤 힘을 사용하든 그들을 절대로 막을 수 없단 말이야. 류지혁은 그의 말을 듣고 눈을 가늘게 떴으며 그의 두 눈에서 나오는 짙은 붉은색 광채는 더욱 강력하게 폭주했다. 마덕, 내가 이 일을 왜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의 선택이 너의 운명을 참혹하게 결정한 것이다. 나는 내가 밝힐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찾아낼 것이며 내 배우를 찾아내어 그들의 계획을 무위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제 지혁의 붉은 눈에서 기이한 내기가 발출되었고 항마 저마려? 오! 지혁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가? 고개를 숙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던 마사자 마덕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고개가 들려졌고 마사자는 격한 신음을 내었다. 그리고 즉시로 그의 동공이 풀렸는데 그의 두 눈은 흐리멍덩한 눈이 되었다. 어허. 지금 지혁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절대 섭정안을 전개하는 것인지. 너는 내가 누구인지 말하라. 지혁은 마계의 주인인 염라대왕처럼 말했다. 어서. 네. 마계의 대왕이십니다. 그리고 저희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그래, 잘 알고 있구나. 이제 내 놈은 나에게 이곳 마계촌에서 벌인 일과 오늘 밤 만마대전에서 벌어질 연애의 계획을 하나도 빠짐없이 밝혀내야 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대왕. 마사자 마덕은 공포의 몸을 부르르 떨며 지혁이 알고 싶은 모든 내용을 하나씩 말했는데 그중 그동안 신교 내에 있었던 주화인마 사건에 대한 실체를 시작으로 낱낱이 고백했으니 마사자 마덕은 마치 인형처럼 지혁의 명령에 따라 자신의 배후와 그들의 계획을 하나하나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렸고 공포에 질린 채로 비밀들을 폭로했다. 대왕. 우리 배우는 유괴의 가주가 절대 아닙니다.
신교 내의 혈사를 준비하는 마수의 주범은 바로 혈가의 가주요. 우리 신교의 4대 오법인 서마 혈견마백 종무강과 그의 측근들입니다. 그들은 과거로부터 이어온 대종가와 대종사에 대한 복수와 신교의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신교 내에서 주화인마를 일으키는 음모를 모두 꾸몄습니다. 지혁은 눈썹을 찌푸리며 더 자세한 정보를 요구했다. 그러면 오늘 밤 만마대전에서의 계획은 무엇인가? 마덕은 지혁의 말에 비틀거리며 말을 이어갔다. 오늘 밤 연회에서 그들은 연회장에 산공독을 흘려넣어 모든 참석자를 무력화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틈타 신교의 주요 인사들을 살해할 계획입니다. 지혁은 그의 말을 들으며 상황의 심각성을 느꼈다. 그는 마덕을 더욱 압박하며 계속해서 정보를 추궁했다. 그러면 그 다음 계획은 무엇인가? 그들은 어떻게 그 상황을 이용하려고 하지? 마덕은 이제 눈을 감은 채로 깊이 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그들은 연회에서 무력화된 상태에서 신교의 지휘권을 탈취할 것이고 이를 통해 신교의 모든 권력을 장악할 것입니다. 그 후 그들의 세력을 확장하여 100만 신교를 완전히 장악할 계획입니다. 지혁은 마덕의 고백을 듣고 나서 이를 어떻게 막아야 할지 고민했다. 그는 곧바로 대종사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로 결심했다. 지혁은 마덕을 제압한 채 그를 마계촌에 한 안전한 장소로 데려갔고 그를 신뢰할 수 있는 동료들에게 맡겼다. 그 중에 최근 그의 신복이 된 남궁가의 자제였던 남궁혁을 지목하여 말했고, 이자를 철저히 감시해라. 절대로 눈을 떼지 말고 그가 어디로도 도망치지 못하게 해라. 알겠습니다. 소마 공자님. 녀석이 어떤 이유로 내가 공부의 공력을 회복하여 내게 암수를 펼쳤지만 내가 녀석을 완벽하게 제압했고 나의 심결에 의해 통제되고 있으니 지금 녀석은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의 기력일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남궁혁은 소마공자 류지혁을 존경에 맞지 않는 눈빛으로 보았다. 이제 지혁은 동료들을 좌에서 우로 돌아봤으며 그는 즉시 만마대전으로 향했다. 만마대전의 연회장에서 진행될 음모를 막기 위해 그는 가능한 신속하게 대종사와 다른 신뢰할 수 있는 인물들에게 이 정보를 전달해야 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대종사로부터 받은 혼원보패의 무게감이 더 크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공중으로 비상한 후 여의팔복안섬 중 선보를 펼쳤으며 그의 가슴에는 혼원보패가 갈무리 되어 있었으니 류지혁은 혼원보패를 품에 안고 공중으로 비상해 선보를 펼치며 만마대전을 향해 날아갔다. 그의 마음속에는 만마대전에서 일어날 음모를 막아야 한다는 결의와 사명감이 가득했다. 만마대전은 신교의 주요 인사들이 모여있는 만큼 보안이 철저했지만 지혁은 자신의 능력과 권한을 활용해 곧바로 연회장으로 진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거대한 음모와 신교에서 벌어질 막대한 반역에 대해 드러내어 구양태족에게 알리지 않았으니 그는 연회장으로 진입한 후에 만마대전의 거대한 기둥에 숨어서 이곳 연회장의 일을 잠시 둘러보았다. 지금 연회장의 연회는 태양절, 그것도 4년 만에 다가오는 태양극양절의 행사였기에 또한 지혁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했기에 우선 이곳 연회장의 분위기가 어떤지 잠시 살펴야만 했으니 류지혁은 연회장의 커다란 기둥에 몸을 숨기고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신교의 지도자들이 모여 연회를 즐기고 있었다. 12마가의 여러 가주와 소가주들 그리고 장로원과 원로원의 인물들은 화기애애한 모습이었다. 태양극양절의 특별한 연회에 모두들 들뜬 듯 보였지만 류지혁은 그들 중 몇몇이 진실된 의도를 감추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현재 지역의 5감, 6감은 활용호교원의 대법으로 일반인보다 100배의 능력으로 특화되어 있었다. 이것이 바로 고래로부터 잊히고 숨겨진 홍산에서 비롯된 동이족 비전의 정수였으니
이를 감히 누가 알 수 있더란 말인가. 아무튼 지역의 두 눈에 황금빛 이체가 스치고 지났으며 그는 눈을 집중시켜 각 인물을 하나하나 관찰했다. 혈견마백 종무강과 그의 측근들은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연회를 즐기는 척했지만 그들의 눈에는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었다. 류지혁은 그들이 언제 음모를 실행에 옮길지 예의주시했다. 그리고 그와 결의를 다짐한 인물들, 즉 혈마공자에게 건네준 주간의 연판장에 든 인물들을 하나하나 돌아보고 눈빛을 주고 받았다. 하지만 대종사와 대종사 근처에 있었던 다른 호법, 즉 동마 뇌전의 가주, 북마 종천의 가주 등은 이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연애는 늦은 시간 계속 이어졌으니 시간이 흐를수록 그 열기를 더했다. 이 연회장은 다양한 고위 인사들로 가득 차 있었고 이들은 서로 인사하며 각자의 지위를 더욱 공교히 과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는 숨겨진 위협이 있었다. 마사자 마덕이 털어놓은 정보대로 어둠의 세력은 신교의 안정을 위협할 계획을 꾸미고 있었다. 류지혁은 그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자신이 준비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혼원보패를 품에 안은 채 천천히 연회장 내부로 은밀히 스며 들어갔다. 지역의 존재를 인식하는 인물은 전혀 없었는데 그는 우선 신뢰할 수 있는 몇몇 사람들에게만 상황을 귀띔하며 경계하게 했다. 그는 대규모의 혼란을 일으키지 않고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매우 조심스러워야 했다. 그때 연회장 내에서 종모강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연회 진행에 나서며 장내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종모강은 연단에 올라 연설을 시작했고 그는 내가 공부의 내기를 이용하여 연회장에서 소리를 내었으니 그의 목소리는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연회장을 가득 채웠다. 신교의 기둥이요, 마가의 동지들이요, 오늘은 우리 신교의 태양극양절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이 기쁨을 함께 나누며 우리는 앞으로도 신교의 미래를 위해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 신비인이 장중에 나섰으니 바로 류지혁. 이 지역은 당당하게 종무강의 말을 막으려 연단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눈빛에는 강한 결의와 분노가 담겨 있었다. 네 이놈, 종무강, 혈견은 이제 너의 계획을 그만둬라. 너의 계획은 이미 들통났다. 이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을 해치려는 너의 의도를 내가 직접 나서서 막아낼 것이다. 허허, 지금 류지혁의 신형에서 붉은색 적광이 은은하게 흘러나왔으며 그는 두 주먹을 꽉 쥐고 있었으니 그의 두 눈에서 황금색 기광이 번쩍였는데 오호라. 지혁은 혹시 모를 위험 앞에 호신강기를 격하게 끌어올리고 있었으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더 많은 노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